노국, 부디 눈을 뜨소서. 과인이 여기 있소. 공민왕의 낮고 깊은 음성이 조용한 방 안을 울립니다. 노국 공주는 이미 숨결을 잃은 채 차갑게 굳은 손을 이불 위에 얹고 있습니다. 약재에 쓴 냄새와 식은 땀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어렵고 촛불은 이유도 없이 잔뜩 흔들립니다. 궁녀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도 못하고 방 안은 비명 없이 울고 있는 듯 고요합니다. 왕은 공주의 손등을 감싸주며 떨림을 참으려 애쓰지만 되돌아오는 온기는 없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찬 바람이 스산하게 스며들고 왕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은 무너진 숨으로 아주 낮게 속삭입니다. 노국 대답하시오. 과인을 남겨두고 어찌 이 밤을 끝내려 하시오. 희뿌연 안개가 원나라 궁의 회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 왕기는 그 속을 천천히 걷고 있었죠. 아직 키도 작고 몸집도 앙상해 걸음마다 겁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던 곳에서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회랑의 돌기둥은 거대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살을 찌르는 듯 차가웠습니다. 낯선 흙냄새와 마른 풀냄새가 뒤섞여 마치 자신이 이 땅에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듯했죠. 세자는 오늘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시종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원나라 무사들은 그를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회랑 끝에서 작은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은색 끈으로 묶은 치맛자락이 바람에 스쳤고 온화한 향이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세자저하. 노국 공주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세자는 순간 멈춰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우시옵니까? 찬 기운이 너무 깊사옵니다. 노국 공주는 작은 찻잔을 두 손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은 따뜻했고 찻잔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자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죠. 이것을 나에게 주려 하느냐? 예, 저하. 뜨겁사오니 조심하여 드시오. 세자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손이 차갑다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국 공주는 달랐습니다. 찻잔을 입에 대자 따뜻함이 뱃속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얼음처럼 얼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죠. 공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세자의 시선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노국 공주는 앳돼 보였지만 눈빛은 또래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동자였죠. 그녀는 세자의 어깨에 내려앉은 흙먼지를 손끝으로 털어주었습니다. 저하, 이곳이 아무리 낯설고 매섭다 해도 저하께서는 꺾이실 분이 아니옵니다. 그리 단언할 수 있겠느냐? 과인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저하. 공주의 목소리는 세자의 떨리는 숨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옵니다. 세자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은 그의 숨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안과 외로움은 세자에게 익숙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낯선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천천히 불어오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세자는 그 작은 움직임마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노국 공주는 세자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회랑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스스로도 모르게 손에 든 찻잔을 조심스레 쥐며 그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작은 동행이 그의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저하, 공주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걸으시려 하옵니까? 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녀가 내민 작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수건에는 국화 문양이 곱게 수놓아 있었고 은은한 연꽃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주느냐? 저하께서 늘 손을 떨고 계시기에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자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생경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돌아온 침상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은 익숙지 않게 빠르게 뛰었고 속이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어린 세자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국 공주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온기였고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정원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작은 연못 위로 햇빛이 흩어지고 있었죠. 저하, 오늘은 어떠하셨사옵니까? 그리 묻는 이는 너 하나구나. 공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소년의 심장을 이유 없이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저하, 사람이란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에야 비로소 존재가 단단해지는 것이옵니다. 세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공주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세자는 깨닫고 말았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에서 이 손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세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손을 다시 잡게 되었을 때 그 손이 얼음처럼 식어 있을 것이라는 걸.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조선 궁궐은 차갑고 높았습니다. 노국 공주는 왕과 함께 금색문을 넘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공기는 환영과는 거리가 멀었죠. 몽골 출신 왕비라는 이유만으로 시선은 매서웠고 속삭임은 칼날처럼 찔러왔습니다. 왕은 손을 잡아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정무를 위해 곧바로 자리를 떴고 그 순간부터 왕비의 고난은 조용히 그러나 잔혹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궁녀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절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와 멸시가 번져 있었습니다. 왕비의 방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작은 장애가 놓였고 물건은 제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먼지가 묻은 한복이 섞여 있었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찬물로 된 새수물이 들이닥치기도 했죠. 그녀는 그 모든 불쾌한 장난을 적응 기간이겠지라며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기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왕비가 첫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날 부엌에서 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왕비가 앉기도 전에 찬죽이 들려왔고 그 안에는 이상하게 얼음처럼 굳은 기운이 퍼져 있었죠. 그녀가 젓가락을 들려하자 궁녀 하나가 조심스레 하품하듯 속삭였습니다. 왕비마마 저 죽은 겨우 사흘이나 묵은 것입니다. 그녀는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왕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뭐든 먹으면 돼요.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하니. 그러나 그 미소는 곧 더 깊은 고통의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지럼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한기가 가득했고 벽에 기대어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끝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던 약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왕이 준비한 보양약 대신 쓰고 메스꺼운 냄새가 섞여 있었죠. 궁녀 정순이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뛰어왔습니다. 마마 약방에서 가져온 약이 평소와 다르옵니다.
제가 맡아보니 뭔가가 섞인 듯 하옵니다. 노국공주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정순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누구 입에도 내색 말라. 전하께 염려를 더하고 싶지 않으니. 그러나 왕은 이미 왕비의 기력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무 중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렸죠. 왕비의 방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노국 괜찮은 것이오? 왕비는 일어나 앉으려다 갑자기 몸을 움찔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왕은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전하 멀리 다녀오셨사옵니다. 잠시 피곤하여 그러하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옵소서. 하지만 왕은 그녀의 뺨에서 온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미간을 쓸어내렸고 왕비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으며 몸을 의지했습니다. 혹여 누가 건드린 것은 아니오? 아닙니다, 전하. 그저 새 궁이 낯설어 그렇다옵니다. 노국공주는 숨을 고르며 다시 침상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반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다른 궁녀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몸이 계속 부신다지? 원래 체질이 약하신가 보네. 전하께서도 근심이 크시겠다.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 끝에 담긴 기름진 비웃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반씨는 은근히 왕비의 처소 주위를 맴돌며 시선을 조종했습니다. 왕비의 병세 소문은 금세 궁 전체에 퍼졌고 궁 사람들은 서서히 왕비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죠. 노국공주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혼자 방에 남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은 매섭고 차가웠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전하만 괜찮으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궁궐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갈지, 그리고 얼마나 잔혹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시험할지. 오늘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 반씨는 이미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궁의 약방에는 익지 않은 약재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씨는 등불 아래에서 약재 상자를 열어보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죠. 어둠 속에서도 반씨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으로 왕비마마의 기운이 더 떨어지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궁녀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빈궁 정말로 이 약재를 왕비마마의 탕약에 넣으시려는 것이옵니까? 반씨는 느리게 고개만 돌렸습니다. 두려우면 돌아가라. 궁에서는 약한 입술 먼저 잘린다 하였지 않느냐. 궁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씨의 미소는 마치 얼음 위에 비치는 빛처럼 서늘했죠. 나레이션은 그 시각 왕비의 처소로 향합니다. 노국공주는 가슴이 답답해져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쑥 향만 남아 있었고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스며들며 차가운 기운을 더했습니다. 왕비의 손끝은 이미 찬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복부가 쿡쿡 아파왔습니다. 정순이 급히 뛰어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마마 방금 약방에서 가져온 탕약, 향이 다릅니다. 노국공주는 힘겨운 숨을 내쉬며 탕약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색이 어두웠고 뜨거운 김에서 이질적인 냄새가 올라왔죠. 마마, 이건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맡아보니 독성이 있사옵니다. 정수는 손끝을 떨며 말했다. 노국공주는 눈을 내리뜨고 말했습니다. 정수나 들키면 내 목이 위태롭다. 이 일은 묻어두거라. 마마, 목숨이 달린 문제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리하려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탕약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비마마, 문 열어주시옵소서. 반씨였습니다. 그녀는 고운 한복에 미소를 띠고 들어왔지만 발걸음은 지나치게 당당했습니다. 마마, 편찮으시다 들었사옵니다. 부디 속히 나으시길 바라옵니다.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은 날카롭게 왕비의 침상과 탕약 그릇을 스쳤습니다. 노국공주는 숨을 잠시 골랐습니다. 빈궁 일부러 이 시간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오? 반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죠. 그저 전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왕비마마께서 잘 계신지 살피러 왔나이다. 정수는 손을 떨며 왕비 뒤에 섰습니다. 반씨가 탕약 냄새를 숨들이키듯 맡는 순간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약이 진하군요. 왕비마마께서 더운 기운을 받으셔야 하는데 차가운 기운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 말은 겉으론 친절해 보였지만 정수는 그 말 속에 깃든 은근한 조롱을 알아챘습니다. 반씨가 돌아간 뒤 방 안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노국공주는 일어나려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몸을 움찔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마마. 정순이 부축하자 왕비는 이를 악물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예리한 통증이 날카롭게 치고 올라왔죠.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약 때문입니다. 마마, 더는 숨기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께 아뢰어야. 아니 된다. 노국공주는 단호히 말했다. 전하는 지금 나라 일을 짊어지고 계신다. 나의 약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흐리게 할 수 없소. 그녀는 몸을 떨며 침상에 기대었고 입술이 점점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방 안에 손등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눈가를 젖히며 왕비의 손을 붙잡았죠. 마마 어찌하여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시옵니까? 노국공주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붙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전하의 사람이다. 전하만 무사하시면 된다. 그 말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창호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궁녀들의 소란스러운 발걸음이 들리고 누군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전하께서 왕비마마의 처소로 향하신다. 정수는 놀란 눈으로 왕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국공주는 이미 숨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왕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며 방 안에 풀리지 않던 긴장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마마, 제발 이대로 버티시옵소서. 전하께서 오시옵니다. 방 안의 촛불이 크게 흔들리고 왕비의 숨은 점점 더 빠르게, 더 불안하게 끊어져 갔습니다. 밤 공기는 맑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왕비의 처소 뒤편 작은 정원에는 국화향이 은은히 퍼졌고 물길을 따라 흐르는 소리가 조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정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왕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그녀의 약한 기운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자 왕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반가움이 어려 있었죠. 전하 이리 늦은 시각에 어찌. 노국공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곧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왕이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지 마오. 공민왕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비의 손등에 남아있는 찬 기운이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왕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노국 오늘도 기력이 좋지 않다 들었소? 내가 곁에 있지 못해 마음이 쓰였소. 왕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나라를 돌보셔야지요. 소첩의 일로 마음을 흔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떨림을 느끼고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고여있던 냉기에 작은 금을 냈죠. 나레이션은 왕의 시선을 따라 방 안을 천천히 비춥니다. 왕비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담요가 깔려 있었고 침상 옆 작은 책상에는 반쯤 남은 보양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은 미묘하게 변질되어 있었고 왕은 모르는 사이 그 냄새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노국, 혹시 누가 그대에게 무례를 한 것은 아니오? 왕비는 잠시 눈을 내리뜨려 침묵했습니다. 정순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왕비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왕비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계시니 저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러나 전하께서 떠나면 나는 혼자입니다라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그 뜻을 어렴풋이 느끼며 왕비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그 손길에 힘을 빼며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왕은 그녀가 기댈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었고 왕비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그녀가 낮은 속삭임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제게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옵소서. 전하께서 더 지치실까 두렵사옵니다. 왕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감싸고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있어야 내가 온전하오. 노국, 그대 없이는 나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오. 왕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깊이 흔들었지만 동시에 커다란 슬픔을 불러왔습니다. 왕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의지한다는 사실은 그녀가 오래 버티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 왕에게 닥친다는 예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왕비의 상태를 잘 알았고 이 사랑이 너무 깊어, 너무 애틋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찢어놓을 것이라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방 안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궁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정순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께서 또 왕비의 처소에 머무신다 들었느냐? 빈군께서 심기가 많이 상하셨다더라. 반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왕비의 혈색이 더더욱 사라졌습니다. 왕은 그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조용히 왕비의 등을 쓸었습니다. 걱정 말라. 그 어떤 일도 그대 앞길을 해치게 두지 않겠소. 왕비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평온하던 이 밤이 곧 끝날이라는 불길한 기척이 방 가장자리에 서늘한 그림자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새벽종이 3번 울리기도 전에 궁궐 전체가 불안한 웅성거림으로 깨졌습니다. 건청문 앞을 지키던 무사들이 급히 달려가며 북방에서 급보가 들었다고 외쳤고 바람 속에는 흙먼지와 말 비린내가 섞여 불길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그 기척은 순식간에 궁궐 안쪽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공민왕은 정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미 심상치 않은 걸음을 일궜습니다. 무사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장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하던 중이었죠. 왕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전하, 북방에서 반란의 조짐이 일어났사옵니다. 성 하나가 이미 함락되었다 하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민왕의 눈매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왕의 마음 어딘가에는 밤새도록 식지 않았던 왕비의 손끝이 먼저 떠올랐죠. 정전에 도착하자 대신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장수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전하적이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이대로라면 남쪽 요새까지 위태롭사옵니다. 왕은 침착하게 듣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막아야 했지만 왕비의 잦은 통증과 어두워진 혈색이 계속 머릿속을 물들였습니다. 그녀의 방을 떠날 때마다 마음이 옥죄어 왔죠. 그때 반씨가 천천히 정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옷자락이 바닥에 스치며 은근한 향기가 퍼졌죠.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인 듯 기쁨인 듯 알 수 없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전하, 이 나라의 근심이 너무 깊사온데 왕비마마께서는 또 병세가 나빠지셨다 들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정무에 집중 못하실까 소첩이 염려되옵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독이 섞여 있었죠. 왕비는 약하고 왕은 흔들린다. 반씨는 그 사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왕비의 일은 과인이 헤아릴 일이다. 반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에서는 차갑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나레이션은 왕의 내면으로 이동합니다. 왕은 지금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의 의무, 다른 하나는 아파하는 왕비 곁을 지키고 싶은 남편의 마음.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둘 다. 하지만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은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한편 왕비의 처소에서는 또다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식은땀을 흘리며 왕비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피부는 전날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짧고 빠른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마마, 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사옵니다. 정순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복부를 감싸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순아 소리내지 마라. 전하께서 더 근심하시면 아니 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비는 크게 숨을 들이켜 몸을 웅크렸습니다. 뱃속에서 밀려오는 통증은 점점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반씨의 독한 약재가 이미 왕비의 몸속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누구 없느냐? 어명을 전해야. 그러나 복도 끝에 서 있던 궁녀들이 정순을 막아섰습니다. 반씨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 왕비마마의 병세는 전하께 아를 일이 아니다. 정순은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너희들 무엇을 아는 것이냐? 우리는 빈궁의 뜻대로 움직일 뿐이다. 궁녀의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정순이 더 말을 잇기도 전에 왕비의 침상에서 떨림이 들려왔습니다. 왕비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전하께 전해야 한다. 왕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전에서 북방의 비보를 들은 왕이 급히 처소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궁궐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왕비의 숨은 점점 더 가빠져 갔습니다. 전쟁의 기척과 왕비의 위기는 한밤중에 궁궐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폭풍은 곧 한 곳에서 만나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낼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궁궐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이 정전을 막 떠나 왕비의 처소로 향하려는 순간 북방에서 온 또 다른 급보가 들려왔고 대신들은 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왕은 마음이 조급했지만 나라의 혼란을 잠시라도 외면할 수 없었죠. 그 사이 왕비의 처소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식었고 허리를 감싸 쥔 채 몸을 구부린 모습은 이전의 단아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복부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순이 허둥지둥 들어와 외쳤습니다. 마마, 탕약이 방금 또 바뀌었사옵니다. 색이 탁하고 냄새가 너무 독하옵니다. 왕비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나 전하께는 알리지 마라 했거늘.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비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통증이 그녀의 장기를 잡아비트는 듯 부르르 올라왔고 하얀 피부 위로 식은 땀과 붉은 기운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정순이 왕비의 손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마마, 이건 약 때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올 리가 없사옵니다. 빈궁 그들이. 정순의 말은 갑작스러운 비명에 의해 잘렸습니다. 왕비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침상 위로 쓰러졌고 하얀 이불 위로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하급 궁녀들이 때로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의관을 불러오라. 그러나 복도 한쪽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약방에서 일하던 궁녀 한 명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왕비에게 전해졌어야 할 원래의 탕약병이 들려 있었죠. 병은 깨졌고 궁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저 탕약 왕비마마께 드릴 탕약이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숨결처럼 희미했습니다. 주변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밤중에 두 개의 비명이 터졌고 그 둘 사이에는 명확한 연결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재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왕비의 처소에서는 의관들이 몰려와 정신없이 약재와 맥을 살피고 있었죠. 한 의관이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산통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열이 오르고 피가 몰려 마치 몸 안에서 무언가를 눌러 부수는 것처럼. 정수는 울음을 삼키며 의관에게 매달렸습니다. 마마를 아무쪼록 살려주시옵소서. 부디부디. 그러나 의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었고 왕비는 호흡이 절박하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떠오른 것은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이 되었죠. 전하. 왕비는 그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으며 손을 허공에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침상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소 바깥에서 누군가 급히 외쳤습니다. 전하께서 오십니다. 문이 열리고 공민왕이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질려 있었고 왕비가 침상 위에서 몸부림치는 광경을 보는 순간 왕의 눈동자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노구가. 왕이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을 때 그녀의 숨은 이미 끊어질 듯 미약했고 왕비의 방 안과 약방에서 울린 두 개의 비명은 이날 밤 앞으로 이어질 비극의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궁궐이 두 죽음을 동시에 예감한 밤이었습니다. 왕이 침상 곁에 앉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지듯 흔들렸습니다. 노국 공주의 숨은 이미 끊어질 듯 얕았고 눈동자는 번지는 불빛을 간신히 따라가고 있었죠.
왕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올렸습니다. 노국 과인이 왔소. 이제 괜찮다. 과인이 여기 있소. 그러나 왕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 말은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죠. 방 안에는 뜨거운 체온이 아니라 피 섞인 약 냄새와 식어가는 찬 기운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이불을 정리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의관들은 침상 주변을 서성이며 서로 눈을 맞추는 데에 바쁠 뿐 어느 누구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눈가를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너를 이리 만들고 말았구나. 왕비는 아주 천천히 겨우 목을 움직여 왕의 손에 뺨을 기댔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은 이미 남아있는 힘을 다 짜낸 듯한 마지막 몸짓이었죠.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가느다랐습니다. 전하 오셨사옵니까? 왕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왕이 와준 사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왕비는 한순간 정신을 붙들려는 듯 왕의 손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금세 힘을 잃고 미끄러졌죠. 의관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마께서 기혈이 더 빠지고 있사옵니다. 맥이 가늘어집니다. 정순이 비명을 삼키고 침상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왕비의 입가가 푸르게 변했고 눈동자가 자꾸만 뒤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녀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걸 느끼며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입을 대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노구가 버텨다오. 과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왕비의 숨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흉곽이 크게 떨렸다가 아주 작은 움직임만 들이운 채 멈추는 듯했죠. 전하. 그녀는 마지막으로 왕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흐려지고 왕의 얼굴이 두 개로 갈라져 보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살아주시옵소서. 그 말은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가늘고 끊어지고 그러나 애절하게 닿은 한마디였죠. 왕의 가슴이 크게 저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겨질 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노국. 왕은 끝내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몸은 힘없이 흔들렸고 이불 위로 다시 붉은 얼룩이 번져갔습니다. 정순이 무너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마, 마마, 정신을 붙드시오. 의관들이 맥을 짚었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점점 사라지던 미약한 생기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음을 삼켰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왕비의 눈동자가 더 이상 초점을 찾지 못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겼습니다. 왕은 입술을 떨며 그녀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뺨에서 따뜻함은 금세 사라져갔죠. 노국, 노구가 나를 두고 가면 과인은 어찌 살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헤집는 짐승의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반씨가 조용히 방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경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게 올라가는 미소가 그림자처럼 번졌죠. 왕은 아직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얼굴과 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에만 모든 집중을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왕의 눈물을 타고 흔들리며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노국 나에게 한 번만 더 살아있다고 말해다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날 밤 궁궐은 한 여인의 마지막 숨과 함께 왕의 절망, 나라의 어둠, 그리고 비극의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왕비의 처소 앞은 적막했습니다. 문 밖에는 궁녀들과 의관들이 엎드린 채 떨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공민왕이 여전히 왕비를 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검은 연기를 뿜고 있었고 왕비의 식은 손등은 왕의 손에 감싸인 채 더 이상 온기를 찾을 수 없었죠. 전하 잠시라도 몸을 쉬시옵소서. 의관 하나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왕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듯한 얼굴, 그 옆에서 정수는 두 손이 벌벌 떨릴 만큼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순간이 계속 그의 귓가를 맴돌았죠. 전하 살아주시옵소서. 그 한마디가 왕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비의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을 곱게 정리해주고 손을 덮어주며 그녀의 식은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하. 정순이 눈을 붉힌 채 다가섰습니다. 마마께서 평소 전하께 전하고 싶어 하시던 말씀이 그대는 침묵하라. 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그의 안에 개입할 수 없었죠. 그때 반씨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히 울지도 않은 채 얇은 미소만 머금고 있었습니다. 전하 밤새 얼마나 애통하셨사옵니까? 소첩이 전하 곁을 지키고자. 그리고 그 순간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반씨를 꿰뚫었습니다. 내년 지금 여길 들어올 자격이 있느냐? 방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반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마께서 돌아가신 이상 후궁으로서 입 다물라. 왕의 음성은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순이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빈군께서 왕비마마 탕약을. 그 말이 나오자 반씨 측 궁녀들이 정순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소.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그의 손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바닥에서 무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왕비의 보료 틈에 끼워져 있던 약재 조각이었죠. 왕은 그것을 손으로 쥐어들었고 손끝에 닿는 질감과 냄새에서 이미 망가진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흡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약재 누구의 손을 거친 것이냐? 반씨는 태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방의 일은 소첩이 알 바 아니옵니다. 왕비마마의 기력이 약하셨던 것이. 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겠지. 순간 공기가 아래로 꺼지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정수는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제발 약방을 조사하시옵소서. 마마께서 억울하게. 반씨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분명한 조롱과 승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 지금은 전하께서 흔들리시면 아니 됩니다. 나라를 먼저 보셔야. 그 입 다물라 했다. 왕의 음성이 정전을 때릴 듯 울렸습니다. 방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죠. 왕은 왕비의 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식어버린 손등에 이마를 조심스럽게 대며 서러움이 배어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국, 과인이 너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왕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참아오던 울음이 마침내 무너져 쏟아졌죠. 촛불이 바람처럼 흔들리고
창밖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궁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왕은 결심했습니다. 왕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그 혈연과 세력, 그 손끝 하나까지 모두 찾아낼 것이라고. 궁궐은 이제부터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바람 속으로 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새벽 안개는 옅어졌지만 궁궐은 여전히 검은 기운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비의 시신이 침상에서 옮겨진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공민왕은 아직도 그 방 근처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이 길게 늘어졌고 왕비가 쓰던 향로는 더 이상 연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자리에 말로 다하기 어려운 정막만 고여 있었죠. 왕은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에는 왕비의 마지막 채취가 배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쪽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고 의관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감히 호흡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빛이 들어오는 찰나 왕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으로 잠겨있던 눈동자가 천천히 아주 서서히 다른 빛을 띄었습니다. 그것은 깊고도 날카로운 분노의 빛이었죠.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방 바닥을 누를 때마다 정순의 등골로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왕비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죽음이었고 그 사실을 이제 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정순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전하, 너는 왕비가 마지막까지 어찌 지냈는지 아는 대로 모두 말하라. 정순은 두려움과 슬픔에 떨리는 목소리로 왕비에게 전달된 탕약이 수차례 바뀌었고 그 냄새가 점점 더 독하게 변했으며 약방 궁녀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왕비를 지켜보았으며 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지만 왕은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방의 책임자를 불러오라. 한참 뒤 약방 책임자와 여러 궁녀들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죠. 왕비에게 올려진 탕약은 누가 조제하였느냐? 약방 책임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저희가 과인 앞에서 거짓을 말할 셈이냐? 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궁녀 하나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군께서 명하셨사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반씨가 명하였단 말이냐? 왕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반씨가 약재를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했고 목격한 궁녀들은 협박당했고 정순을 감시하라 명령했고 왕비의 상태를 일부러 왕에게 늦게 알리라 했으며 심지어 그날 밤 약을 들고 오던 궁녀가 계단에서 떨어진 것도 반씨 측 궁녀들이 억지로 밀어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순의 울음이 크게 터졌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천천히 손을 들어 왕비의 침상에 덮여있던 이불 자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손끝에서 식은 감촉이 전해지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흔들림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아주 낮게 그러나
궁 전체에 울릴 만큼의 힘을 담아 명했습니다. 반씨를 당장 잡아오라. 문 밖에서 대기하던 무사들이 한순간에 움직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처소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처럼 흔들렸습니다. 반씨의 처소는 그때까지도 고요했습니다. 반씨는 차를 마시며 손톱을 바라보고 있었죠. 궁녀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말했습니다. 빈궁일이 일이 크게 잘못.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무사들이 칼을 쥔 채 들어왔고 반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무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반씨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떨어져 땅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반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소하던 왕의 슬픔이 이제 자신을 삼키려 달려오는 검이 되어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전하께서 나를 반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왕비마마의 죽음과 관련한 죄 모두 밝혀질 것이니 준비하라 하셨다. 반씨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사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반씨는 처음으로 공포에 질린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궁궐은 지금 막 왕의 분노 아래에 놓였습니다. 왕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끝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잔혹하게 흐를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망을 잃은 왕, 사랑을 잃고 피로 길을 밝히려는 왕, 공민왕이 서 있었습니다. 궁궐의 하늘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지만 그 잔잔함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공민왕은 여전히 그녀의 처소 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흘러 처소의 처마를 적실 때마다 왕의 옷자락도 천천히 젖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궁인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노국공주가 떠난 이후 궁궐의 색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력은 사라지고 궁의 바람은 향기 가득한 음산함만을 불러왔죠. 왕은 정전으로 가지 않았고 대신들은 무거운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처소 안에서 왕비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여러 번 닦았습니다. 왕이 처소 문 바로 앞에서 서성이는 동안 정수는 손끝이 떨려 물건 하나하나를 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왕비의 비녀, 얇은 비단 손수건, 짧은 글귀가 적힌 작은 책자, 그 어떤 것도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 그 하나하나에 그녀의 온기가 배어 있었기 때문이죠. 정수나 전하께서 어디 계시느냐? 궁녀 한 명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붉어진 눈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3시간째 저기 계십니다. 비가 이리 오는데도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마마를 떠올리시고 계시옵니다. 궁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왕께서 저렇게 젖어 계시면 병이 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병이야 이미 시작되었지요. 마마께서 떠나신 순간부터 그 말끝이 사라질 때쯤 갑자기 처소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공민왕이 한 손으로 문틀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죠. 빗물이 옷과 머리카락 끝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왕은 전혀 개의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왕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절을 막았습니다. 말없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 왕은
천천히 왕비의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는 왕비가 생전에 좋아하던 연꽃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은 미세하게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번져 있었고 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왕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순, 왕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갈라졌습니다. 예전아, 노국이 사용하던 모든 물건을 과인에게로 가져오라. 정수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은 침상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운 비단이 손끝에 닿자 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구가, 왕은 괴로움에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어디 있는 것이냐? 너 없는 이 방은 어찌 이리도 넓어졌느냐? 그는 천천히 침상의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왕비와 함께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웃던 모습, 그녀가 두 손으로 찻잔을 내밀던 순간, 그녀가 머뭇거리며 손수건을 건네던 그날 밤. 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왕의 심정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왕의 고통은 단순한 애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노국 공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 배후의 손길, 그들이 궁 안 곳곳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왕의 가슴을 더 깊은 분노로 물들게 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무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전하, 빈궁 반씨가 조사 도중 실토한 것이 있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날카로운 번개처럼 치켜올라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였느냐? 반씨가 왕비마마의 탕약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 그와 관련된 궁녀들 이름을 모두 말하였사옵니다. 그중 몇은 이미 도망하려다 잡혔사옵니다. 왕은 침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그의 그림자에 가려 흔들렸습니다. 전하, 정순이 떨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디 몸을 먼저 추스리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의 향을 다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왕비의 향,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온기,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노국, 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소? 왕은 처소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 속에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흙먼지가 일었고 비에 젖은 바닥이 찢어진 옷자락을 따라 소리를 냈습니다. 궁궐의 긴 회랑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을 잃은 남편이 아니라 전부를 잃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왕이었죠. 정수는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전하 부디 이 길에서 무너지지 마시옵소서. 그 순간 궁궐 전체에 무거운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피의 숙청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왕은 회랑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국 공주의 처소에서 불어온 향기는 이미 바람과 뒤섞여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향을 가슴 한가운데 새긴 왕은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노국,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과인이 잊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왕의 눈빛은 다시 한번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살아달라 하였지. 그러면 살아서 너의 억울함을 모두 걷어내리라. 궁궐의 어둠을 노려보는 왕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잃고 그 여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질 준비가 된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그날 밤 궁궐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방 앞에 남아있던 연꽃 향기만이 바람에 섞여 사라져갈 뿐이었습니다. 왕은 정전을 떠나 왕비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직도 왕비가 남겼던 향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왕비가 떠난 순간 그대로 멈춰 있었죠.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왕비의 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순이 뒤에서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전하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시옵소서.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인은 조금 더 이 자리에 있겠다. 정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왕은 아주 천천히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비단의 부드러움이 닿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노구가 왕은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어디서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는 침상 위에 몸을 기울여 왕비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 남아있는 미약한 향을 마치 마지막 숨처럼 들이마셨죠. 너 없이 어찌 살란 말이냐?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려도 그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문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고도 상쾌한 바람이었죠. 그 바람 속에서 왕은 순간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전하 살아주시옵소서. 왕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의 기척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왕은 손끝으로 바람이 스쳐간 자리를 살짝 훑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노구, 과인이 살아있겠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왕의 몸에는 미세한 떨림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걸음을 떼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죠. 왕비의 방에서 풍기는 연꽃 향이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았지만 왕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회랑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왕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다시 왕자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바라던 살아주는 길은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돌보고 부서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 길의 시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왕은 회랑 건너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노구, 과인은 살아남겠소. 그러니 너 또한 내 곁에 머물러다오. 눈물이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궁궐을 가르는 작은 울림이었죠. 그러나 그 울림이 왕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가슴방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궁궐의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세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처소 앞 작은 정원은 그녀가 생전에 사랑했던 연꽃이 해마다 피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돌보는 것도 아니었지만 꽃은 매년 잊지 않고 같은 자리에 피어올랐죠. 그날 늦봄 햇살이 정원에 비칠 때 공민왕은 조용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연꽃 앞에 오래 서서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 향은 어쩐지 몇 해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왕비의 숨결과 닮아 있었습니다. 왕은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노구가 햇살이 좋구나. 그대가 좋아하던 계절이 돌아왔소.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왕비가 조용히 웃는 것처럼 보였죠. 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였구나. 그 말과 함께 연꽃 향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궁궐의 오래된 회랑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